좌표 평면 위에 점 A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남아있는데 얘는 위치를 잡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말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나머지 꼭지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AG의 길이가 낼름 보니까 5네요. 근데 AG는 중선의 3분의 2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높이가 이 5의 2분의 3배일 거 아니에요. 높이가 2분의 15라는 건 한 변의 길이 뭐 AB든 BC든 CA든 얘는 2분의 15를 루트 3분의 2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5루트 3이겠죠. 답은 15루트 3이고요. 그리고 자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있으면 높이를 구할 때 2분의 3을 곱하잖아요. 역산하라고 하면 애들이 막 버퍼가 걸리거든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A를 잡아가지고 2분의 루트 3이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높이 구할 때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분의 2 곱하면 한 변의 길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뭐 실제 점이 어떻게 놓여 있냐, 삼각형이 어떤 방향으로 있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물어본 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하기 전에 그 648 648 먼저 풀죠. 네. 사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좀 내는데 서술형에서 내는 문제들의 특징은 죄다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중선정리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중선정리 쓸 줄 아느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근데 선생님 이건 중선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니까 중선이 없는 건데 네, 마음 같지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B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진 않고 A, B, C가 있는데 BD의 길이가 DC의 길이의 3배니까 D가 여기 있나 봐요. 자, 지금 4등분점 중에 이제 C 쪽에 위치한 점을 D라고 잡아놓은 거죠. 네, 잡아놓은 거고 가운데 E는 중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중선정 이용해서 풀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편의상 여기를 X, 여기를 X, 여기를 EX라고 잡아놓고 시작을 하죠. 알겠죠?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선 정리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쓴다고 하면 커다란 삼각형 ABC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2배의 AE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삼각형 AEC에서 AE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D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이해했나요? 네. 이 두 개씩이 메인이에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보면 AD의 제곱과 BD의 제곱, BD의 제곱은 근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BD의 제곱은 XCD제, 9X의 제곱이니까 X는 살려놔도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 AB의 제곱도 살려놓고 AC의 제곱도 살려놓는데 AE의 제곱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 아닌가? 이 식의 꼴을 봤을 때 그래서 AE의 제곱을 날리려고 이 밑에다가 2AE의 제곱 더하기 2AC의 제곱 은 4배의 AD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을 쓰고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걸 찾아갈 건데 뺄까요? 방향 바꿔서 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방향 바꿔 쓸 걸 그랬네. 뭐 상관없고 마이너스 4AD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은 얼마냐? 8X의 제곱 마이너스 2AC의 제곱이잖아요. 모양만 잘 맞춰봅시다. 물어보는 게 A, B에 접촉 K 묶여 있으니까
AB의 제곱하고 3AC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4AD의 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얘가 3분의 4 3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본 식하고 똑같은 모양 나왔으니까 실제 K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그냥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죄다 뭐다? 중선정이다. 그럼 중선정이 나왔으니까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식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굴 제거해야 되는가 이거 보시면 다 풀려요. 다 풀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47하고 48은 똑같은 문제잖아요. 47은 질문이 없는데 왜 48은 질문이 있을까? 약간 의아하긴 한데 47을 제가 풀 텐데 47을 왜 푸냐면 중선정의로 풀 게 아니고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한데 그 스튜어트의 정리는 정리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중선 정리만 있어도 문제 다 풀 수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이걸 기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번 해두고 잊어버리고 수원 때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1 과정에서는 강력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기도 하고 증명 과정에서 제이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수학 1에서는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어차피 제이코사인 법칙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트의 정리를 사용할 상황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오니까 이번에 기억해서 고2 수원 때까지 써도 되고 기억이 안 날 거야. 근데 아마 중선 정리를 기억시키는데도 내가 졸라 힘들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억이 안 날 텐데 그래도 시험 전에 한번 기억해서 까먹더라도 기억해서 좀 써보고 그리고 수원 때 한 번 더 들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 스튜어트 정리는 중선 정리와 매우 밀접 관련이 있는 정리예요. 사실상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스튜어트의 정리가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선 정리가 스튜어트의 정리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고지고대로 정리를 쓰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이제 여기 B가 M 대 N이라고 하죠. 그리고 편의상 이대로 쓸게요 그냥. 예. 그러면 AB의 제곱에다가 원래는 N을 곱하는 게 아니고 CD를 곱하거든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니까 이 상태를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BD의 길이에다가 AC의 길이의 제곱을 곱하면 얘가 이제 BD 더하기 DC여서 사실상 이게 BC예요. 그리고 BD 곱하기 CD 더하기 AD의 제곱 원래 이런 모양입니다. 졸라 복잡해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안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 상태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상태로 쓰지 않냐? 이 CD를 CD를 NK, BD를 MK. 그러면 BD 더하기 CD는 M 플러스 NK라서 K가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소화해서 어떻게 써도 뜻이 똑같냐면 N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M 곱하기 AC의 제곱은 M 더하기 N 곱하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M 곱하기 N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길이에요. 비례상수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길이가 아니고 B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M과 N이 같다고 하면 M, N에 2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딱 중선정의가 되죠. 맞잖아요. BD와 CD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길이가 아닌 B를 사용하시는 게 숫자의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계산이 용이하고 길이를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얘 이름이 스튜어트의 정리라고 해요. 이거 이용해서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보죠. 스튜어트의 정리를 쓴다면 여기가 지금 1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은
4 곱하기 실제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x하고 3x라고 하죠. 그러면 x 곱하기 3x 더하기 15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x는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냥 BC의 길이니까 4루트 2 되겠죠. 이해하긴 친구들아? 그래서 중선능력 없이 좀 빠르게 답을 낼 수 있긴 하잖아 솔직히. 근데 문제는 얘를 본인이 필요한 순간에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 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안 되면 중선형이 쓰면 되니까 알겠죠? 예, 그리고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수원 가서 제 코사인 배우면 제가 증명 안 해줘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증명하지 않겠고 이미 배워서 아는 학생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보호각이니까 코사인으로 더하면 0이다 쓰시면 바로 나와요.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이요? 이거 제 책에는 이게 지금 답이 다 틀려 있거든요. 내 생각에. 여러분 책에는 다 바뀌어 있죠, 답이. 네? 뭐라고요? 3번, 5번이 뭐라고요? 3번, 5번만 답이 달라요? 아무튼 객관식 보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 틀려 있더라고, 제 거에는. 답이 틀려 있고. 근데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외심 구하랬잖아요. 그 다음에 외접원과 BP가 만나는 점 중에서 1,3면 위의 점을 Q라고 하자. 질문자 누구지? 주연인가? 너도 나하고 똑같은 책? 너 멀쩡해? 너 멀쩡하다고? 건우, 외심 어떻게 찾을까? 그렇지. 얘는 거의 제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좀 써줘 친구들 거의 부탁한 수준인 게 진짜 그렇잖아. 왜냐면 0,1, 8,1 무슨 말이야? AC의 수직이등분선은 X는 4지롱 거의 이 수준이야 지금. 그 다음에 A와 P의 수직이등분선은 0,1과 1,0의 위치를 생각해봐요. 뭐겠어요? Y는 X죠. 그러니까 외심이 사실은 그냥 4,3입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거리를 재면 반지름은 5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정확한 그림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원이 있는데 (0,1, 8,1) 어디 있겠죠? 좀 과장해서 그렇으니까 금값도 하세요. 예. 여기가 뭐 0,1 여기가 8,1이면 여기가 1,0이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4,4가 한참 밑에 있네. 너무 과장은 심하게 했네요. 예. 4,4 적어놓고 갈게요.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밑에 있는 거죠.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있나 봐요. 0,1 8,1 여기가 1,0 이런 상태인 것 같죠? 그리고 BP가 만나는 점 중에서 1,4분면의 위 점을 Q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가 Q라는 얘기니까 사실상 이 BQ가 지름이란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됐나? 네. A, BQ의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저희가 지름이라서 여기가 수직임을 알게 되죠. 맞잖아. 어차피 여기가 10이잖아. 10이고 여기가 어차피 루트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얼마냐면 7루트 2예요.
그러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7 루트 2니까 7이죠. 그래서 ABS가 447이어서 아마 112가 돼야 될 건데 없어야 돼. 객관식 보기에.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됐어요? 뭐가 어려웠나 저는 이거. 외심이 안 구해진다고? 외심을 안 구했다고? 아니 외심을 어떻게 안 구하고 문제를 풀어 이놈아. 근데 외심을 아직도 거리 갖다로 푸는 친구도 있을 거야. 제발 좀 버려요. 알겠죠? 제발 좀. 왜냐면 외심을 거리 갖다로 자꾸 푸는 친구들은 뭐 두 정점 AB가 있고 AP는 BP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P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자치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안 든다고 자꾸 그렇게 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꾸 그렇게 푸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심 찾을 때 웬만하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아니고 그냥 강제할게. 알겠어? 나중에 시험지 걷었는데 거리 제곱 갔다 돼 있으면 쫓아갈 거야. 알았어? 예. 풀이 교정하시고요. 653 653과 같은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라고 보냐면 분점의 식을 외워서 좌표 계산하는 친구들을 제끼는 문제입니다. 외분점과 내분점을 만든 이유가 뭐죠?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자, 제가 이렇게 선분 AB를 그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했니 친구들아? 그 다음에 이걸 인쇄해서 니네한테 다 나눠줬어. 알았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C 이렇게 찍었어. 너네 똑같은데 찍어봐. 찍을 수 있어? 없잖아. 맞지? 막 자대고 재보고 와서 자도 재봐도 돼요? 뭐 재봐도 되죠. 재봐도 되는데 그래갖고 찍어도 완전히 똑같진 않을걸요? 사실 우리가 두 정점이 있고 나머지 한 점이 이 직선의 연장선상에 어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위치의 점을 상호간에 공유하는 방법은 머릿속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면 우린 다 머릿속에 똑같은 위치의 점을 찍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점을 도입한 목적은 뭐냐면 1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의 위치관계에 대한 해석이에요. 분점에 대한 설명을 보고 세 점의 위치가 딱딱딱 찍히지 않는 학생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문제한테 발목 잡히게 돼 있어요. 시험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분점이 잡히고 할 때 공식 좀 제발 쓰지 마라. 머릿속으로 점의 위치 떠올려가지고 몇 배 가다 보면 다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점을 떠올리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야. 맞아 안 맞아? 실제로 그 분점 구하는 공식을 공식 없이 하면서 머릿속에 점을 떠올리는 훈련이 좀 된 것 같지 않니 니네? 동의하겠지? 맞잖아. 그래서 위치관계에 대한 해석이 좀 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는 상태면 이런 문제들이 막 특별히 어렵거나 그렇진 않다. 자, 한 직선이 있는 점의 위치관계를 보는 거니까 직선은 그냥 아무거나 긋고요. 예. A하고 B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C였어요. 그럼 여기가 M 대 N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외분하는 점 M보다 크니까 외분하는 점 뭐 M 대 N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B예요. B 길이가 아니고. 그럼 여기 D가 있을 거야. 자, 이래서 이렇게 점의 위치가 나왔잖아 지금.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B나 AC나 AD나 이런 애들의 어떤 역수 관계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분점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정점 설명할 때 이 점과 이 점은 이미 있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C랑 D를 새로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 찍은 점의 위치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죠. 그죠? 위치가 아니고 길이에요. 길이. 무슨 말이냐? AC라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AB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수로 쓴다면 AC분의 1은 M분의 M 더하기 N 곱하기 AB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마찬가지로
AD라는 점의 길이는 어떻게 볼 수 있죠? m분의 m-n 아니지 m-n분의 m 곱하기 ab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미 아는 길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ad분의 1이라는 건 m분의 m-n 곱하기 ab분의 1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유의미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고 찾는 것도 아니고 다 뭘 원하냐면 기존에 찍혀있는 점을 가지고 새로운 점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분점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주어진 점 두 개가 있고 그걸 이용해 새로운 점을 찍잖아요. 그럼 원래 주어진 점이 고정됐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를 이용해서 새로 찍게 된 점들까지 어떤 거리 같은 것들을 묻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고, 이거를 공식으로 막 처리하는 친구들 훨씬 복잡하게 풀거나 아니면 못 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점을 공식으로 겨우겨우 위치만 구한 학생들을 어떻게든 제끼고 싶어 한다,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분점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직선을 떠올리고 실제로 점들이 어떻게 놓이는지 위치관계를 해석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면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것도 비슷한 거죠. 654번.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A, B를 M대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P가 A, Q의 중점일 때 N분의 M. 이것도 N분의 M이 뭐냐면 그냥 B잖아요, 실제로. N이라는 숫자와 M이라는 숫자의 B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점들의 위치는 딱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직선을 끊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정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선분의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잖아요. 맞니? 그럼 나 같으면 얘의 좌표를 0, 얘의 좌표를 M 더하기 N이라고 하면 이 P의 좌표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M이겠네,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거든요. 그죠? 예. 근데 P가 A, Q의 중점이니까 여기 Q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좌표가 2M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M 대 여기 사이 빼면 길이 나와버리죠? M-N이 M 대 N이다. 이 소리 아닌가? 이해됐어요? 어차피 MN 자연수니까 약분 가능하죠. M은 3N이네요. 그래서 N분의 M은 N마다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니, 근데 이거를 A를 X1 잡고 B를 X2 잡고 이러면 이제 가시밭길 스스로 가는 거죠. 그럴 필요 없잖아. 알겠죠? 네. 정점 위치를 그냥 자유롭게 잡고 상대적인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5번. 네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시오. 이 두 개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예. D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죠. 그럼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건 이 생각 못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맞아요? 무게중심인 거 알고 있으면 A 더하기 B가 얼마야 되냐? 13이어야 되냐? 5의 3배 해야 되니까. 맞니? 그 다음에 A, B는 얼마니? 마일이 해야 되니?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69 더하기 2니까 171이고요. 자, 이 생각이 안 든 친구들 위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중학생들한테 이제 도형을 가르칠 때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야, 무게중심이 뭔지 알아? 세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이라는 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말한단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뭐 2대1도 설명하고 막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면적이 다 같다라는 걸 설명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6등분 하기도 하고 3등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막 설명을 해 학생들한테. 근데 어느 한 명도 선생님 그런데 왜 이름이 무게중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게하고 뭔 상관인데 이게 삼각형을 오려보면 무게가 나오냐? 적절한 무게가 나와요? 이게 무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가? 아무도 왜 관심을 갖지 않는지가 일단 좀 그렇다라는 거고, 무게중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무게중심 용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냐면, 이제 무게라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중력장 내에서 뭐 질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이에다 삼각형을 그린다고 합시다. 두께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근데 두께가 균이라고, 그 종이를 뭘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종이를 구성하는 그 화합물이 균등하게 분포돼 있어서 아무데나 랜덤 샘플링해서 봐도 다 균일하게 분자의 개수가 들어있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무게 중심이 되는 지점은 면적의 중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가정하에 그런 용어를 붙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오려가지고 무게를 잴 게 아니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면적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아, 무게 중심은 면적 중심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만약에 선분이라고 하면 시소의 중심이면 길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의 무게라는 건 그냥 니네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물리랑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에 사실 불과하고, 실제 의미는 도형에서, 평면 도형에서는 면적의 중심이구나 해석하는 게 맞잖아. 그럼 저걸 보고 넓이가 서로 같다. 면적이 중심이네? 무게 중심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무게라는 명칭을 획득했지만 그냥 면적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문제에 대응하기가 편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음 664번 볼까요? 근데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문자에게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모르니까 질문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사실 쉽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걸 언제 하냐면 미적분 마지막에 정적분을 활용해서 해요. 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이건 졸라 단순하게 y는 x이 올라가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얘가 시속이 2루트 2k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데 있다고 하면 여기의 길이가 2루트 2t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얘의 좌표를 2t,2t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특수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그냥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이해되겠죠? 예. 그 다음에 b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b는 뭐라고 서술하면 되면 위치 안 잡아도 돼요. b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t, 10-2t라고 하면 되죠. x좌표는 0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y좌표는 10에서 2t만큼 감소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실제로는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니까 선분 AB의 거리의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올 거고요. 표준형 고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t가 2차함수니까. 이해하겠니, 아가들? 그런데 얘 지금 시속이잖아. 약간 뭐 이렇게 이제 틀리기 위한 장치를 좀 걸어놓긴 했는데 t가 5분의 8일 때인데 이 5분의 8 c잖아요. 분속으로 교환하니까 60 곱해야겠죠. 예. 그래서 x는 실제로 96분이다 라는 거고, y도 양의 제곱근 씌워서 6이라고 써야죠. 그렇죠? 예. 실수할 만한 요소가 있긴 했지만 뭔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딱히 아니다 라는 얘기고, 이런 스타일 문제는 해석하는 기법을 한 번만 장착하면 계속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667번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니네가 교재 갖다 주려고 뽑아놓고 안 갖고 왔다. 멍충하게. 세상에 말을 하지.
이렇게 뽑아고 찍어놓고 안 들고 왔을 때 정신머리가 없어요. 세상에. 자, A와 B 정점이고요. 1,3면의 점 C를 가지고 A, B는 B, C를 만족시킨다. 그래요. 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얘는 뭔가 좌표적으로 유의미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특별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뭐 4, 8 이렇게 있을 거고, AB의 길이랑 BC의 길이 같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등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정확히 같은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죠? 예.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 어딘가 C가 있는 거예요. 1,3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C가 있다. 뭔지 몰라요. A, B. 그리고 AC와 BC를 각각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Q 무게중심을 G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 1대1을 선택한 이유가 AC와 BC를 1대2니까 무게중심의 2대1라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평행은 평행일 거고 2대1로 연결하면, 그리고 이렇게 중선 연결하면 그 와중에 무게중심도 있을 거고, 그런 차원의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G고 얘네는 평행이야. 그리고 여기는 길이 같아.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건 실제로 좌표를 구할 수도 있네요. 써먹을 때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렸을 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CG의 길이가, 잠깐만, G가 저기가 아니네. CPQ의 무게중심이네. 그러네요. G는 여기 있겠네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2대1 통합하면 되죠. 이걸 통합하려면 B를 4대 2대 3으로 통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2대1을 만족하고 여기서도 2대1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 그렇게 하려고 자연수로 B를 통합을 한 거고요. 그러면 얘의 길이를 제시했다는 건 CM의 길이를 제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CG의 길이가 3분의 8인데 그걸 얼마를 하면 되는 거지? 4분의 9? 그죠? 예. 그럼 6이다. CM의 길이가 6이다. 말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 아닌가? 맞아요? 예. 그래서 AB랑 BC가 같으니까 일단 A-8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80일 거고요. 맞냐? 그리고 A-4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36이겠죠. 6 나온 이유가. 그래서 얘 그냥 연립해서 풀면 돼요. 딱 보니까 4하고 8이잖아. 딱 보이지 않냐? 보는 훈련하면 보인다. 안 보이면 그때 풀면 되고. 맞죠? 네, 답은 10이겠죠. 네.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게 보여서 연방을 안 풀고 답을 냈단 말이야. 얼마나 이익이야. 근데 이런 걸 고민하는 건 한 3초면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문제집 풀 때도 이게 연방 안 풀고 이게 정수나 자연수 하면 내가 찍어서 맞춰보겠다 이런 시도를 자꾸 하다 보면 잘 보여요. 알겠죠? 네. 물론 이상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연산해야 되는데 연산할 때까지 버려진 시간이 몇 초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OEI의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A, B,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하고 1, 마이너스 2를 생각할 때는 마음속으로 점을 좀 찍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y축이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고 x축이 선분 AC를 m대n으로 내분한다. 너네 진짜로 마음속으로 이 점을 위치 찍었냐? 찍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나면 떠오르는 게 있어. 뭘 떠오르지? 맞잖아요. 애당초에 선대칭입니다. y는 x에 지금 문제의 상황이. 진짜 러프하게 해봐도 마이너스 2,1 뭐 여기 있고 1,2 뭐 여기 있으니까 얘네 자체가 이미 뭐예요? y는 x에 대칭인 상태로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y축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m 대 n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m 대 n이다 이 소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려면 씨발 좌표가 나왔네 이러면 이런 생각 안 드는 거지. 마이너스 2,1을 읽으면 마이너스 2,1의 위치에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 있는 좌표 평면에 손으로 그려보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마이너스 여기 하나 있고 근데 왜 x절편하고 y절편이 똑같은 비를 유지하지? 이거 선대칭 구조구나. 그렇다면 점 A는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군. 이런 생각을 그냥 읽으면서 할 수 있잖아. 안 그려도.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저희는 할 수 없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마. 안 떠올렸잖아. 일단 떠올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떠올리고 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떠올려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할 수 없어. 니네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 알았니? 떠올리면 선대칭이라는 게 생각 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뭐라는 거야, 얘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이요. 예. O 이하의 두 자연수 AB니까 그냥 이제 O 이하의 자연수 A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ABC의 넓이의 최소값은 C가 당연히 A가 1,1이어야 되고 1,1 때 최소고 그죠? 예. BC의 길이는 어차피 3루트 2일 거니까 A가 1,1일 때 최소고 A가 5,5일 때 최대죠. 이제 두 넓이의 차를 구하는데 이것도 넓이가 차 구하지 마. 높이의 차가 4루트2 아니냐? 4루트2는 아니겠구나. 높이의 차 4루트2 맞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4루트 2만 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높이의 최대값 빼기 얘가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높이의 최소값일 거니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높이의 차밖에 없는 거잖아. 높이의 차는 4루트 2인 게 그냥 보이죠. 그래서 수선의 발 내려서 수선의 발이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다 이거지. 문제에서 묻는 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맞아요. 예. 물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안 하고 더 편리한 풀이가 있는데 굳이 하게 된 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꼭 수선의 발을 꼭 구하고 싶어. 난 존중한다니까. 알겠지? 근데 수선의 발을 안 구하고도 풀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 떠올랐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왜 그 생각 못했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 풀 때 수선의 발 구했단 말이에요. 방금 풀려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좀 최소한의 생각만으로 답에 도달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69 이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무 생각이 안 드냐? 일단 M은 N일 때는 이 중선 정리구나 라는 건데 근데 닫을 때는 지금 M은 N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피곤하겠죠. 그래 보이지 않아요? 맞잖아. 예.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좌표 잡으세요. 여기는 2,6이겠네. 어떻게 2,6인지 아냐고? 이거 보고. 이것도 이제 던지기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루트십을 딱 보면 딱 문제를 만든 놈이 1대 3대 루트십을 만들었을 것 같지 않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근데 양아치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이 루트십이니까 2,6일 것 같잖아. 그냥 추측하기에 피타 꼭 쓰지 말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2루트 13의 제곱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되죠. 되잖아요. 그래서 2,6이 맞다라는 걸 좀 빠르게 알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기울기 이용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풀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좀 뾰족한 수가 없으면.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까 배운 스튜어트 정리 한 번 더 쓰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튜어트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멋있게 하면 하시고, 중선 정의를 쓰는 건 너무 낭비야. 여기서 너무 여러 번 해야 되잖아. 짜증나게. 예, 그럴 것 같아서. 그럼 여기를 m 대 n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아니야가 돼? 그러면 52m 더하기 40n은 m 플러스 n 6이죠. 예, 6. 아니, m 플러스 n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m 플러스 n이라고 써야 되죠. 예. 그리고 bp 더하기 bp 곱하기 cp 더하기 ap의 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m과 n이 갖다 나오긴 나오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 저게 92m이니까 얼마 나오냐? AP 곱하기 BP M 제곱, 어차피 약분되잖아. 2m이니까 26, 46 2배니까 23인가? 아니, 46 맞는 것 같은데. 46은 m 제곱. 근데 m에는 사실 중선정에 쓰면 되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하고 있니? 그치? 이건 중선정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알겠죠? 예. 이거 이대로 놔두고 뭐 때문에 쓰는 거냐면 밑에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밑에 니은 디귿 판단할 때 AB하고 AP가 같다 뭐 이런 거 쓸 때요. 예. 이런 거 쓸 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니은부터 하죠. 니은은 m 더하기 n, AB하고 AP가 같다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AB, AP 같다. 자, 저 정리 좀 해놓을게요. 예. 얘가 26m 더하기 20n은 mn, 여기 이 부분을 처리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이 식을 좀 다르게 써볼게요. 그 원래가 길이라고 했잖아. 원래가 길이여서 이게 지금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는 m 더하기 n은 6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처리하기 좀 까다롭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실제 길이를 이용해서 쓴다고 해보면 여기도 m 곱하기 n으로 써도 되는데, 문제는 저기가 여기 다시 쓸게요. 예. 이걸 이용해서 쓰는 게 더 식을 처리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52m 더하기 40n 이거를 6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mn 더하기 ap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시계 효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상태로 식을 풀게요. 그러면 26m 더하기 20n은 3mn 더하기 3ap의 제곱. 그러니까 모양이 이게 b이기 때문에 약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길이를 그대로 써가지고 스튜어트 정리를 쓰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예. 이 식 가지고 해보면 26m 더하기 20n은 3mn 더하기 ab하고 ap가 같다는 얘기니까 저기에다 뭐 늘어난 얘기? 120 늘어난 얘기죠? 맞잖아요. 예. 120 늘어난 얘기고 얘를 맞춰야 되는데 26, 23 여기 120 있으니까 m과 n이 약분해도 되는데 이 숫자를 보고 mn이 짝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 다 짝수야 됩니다. 물론 이거 약분해서 부정만씩 풀어도 되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제 안 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mn이 둘 다 짝수니까 적당한 숫자를 좀 찔러보자 이런 관점인데 m에 4하고 n에 2를 집어넣으면 저 식이 성립하거든요.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짝수니까. 근데 합이 6이다를 알고 있으니까 찍을 수 있잖아. 그지? 예. 그러면 나는 여기를 지금 m, n을 합을 6이라고 썼으니까 실제로 b가 아니고 이거 뭘로 보는 거야? 길이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m이 4하고 n이 2다 이러니까 4 빼기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mn은 실제 뭐냐면 b예요. 그럼 4하고 2가 나왔다고 하면 2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예, 틀렸고 이것도 똑같이 판정할 수 있는데 26m 더하기 20n은 3mn 더하기 ap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135 늘어난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이번엔 mn이 꼭 홀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n이 홀수니까 m이 5고 n이 1인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바로 성립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b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7이다라고 판정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선형이 쓰시면 기억도 참이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는 사실 난 개인적으로 이런 거 내신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스튜어트를 쓴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좀 차이가 있고, 물론 차표 쓰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스튜어트 정리를 너무 좀 대놓고 물어본 느낌이 있는 문제라서 장담 못해요. 저도 장담 못하는데 실제 내신 시험지를 보면 이런 스타일은 거의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잘 안 나오고 나와봐야 아까처럼 중선형이 몇 개 엮어서 풀 수 있는 게 나오지 이런 걸 그냥 고쟁이니까 된 것 같아요. 그냥 고쟁이니까 된 것 같고 그래도 이런 문제들 좀 풀다 보면 이 정리 자체가 의미가 있긴 있구나. 내가 알긴 알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이 공식을 외웠다면 적용하는 용도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 문제까지만 풀어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개 남았죠? 거의 다 했잖아요. 직선